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로 보면 요란하겠지만 장기로 보면 희극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결국 승인이 됐습니다. 아마 그레이스케일 판결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거절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소송 비용을 또 감당하게 될 것이고 패소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제 승인 기대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눌린 뒤에 신규 기관 자금들은 뭐 다음 주쯤 들어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제 제가 이 기점에서 방송을 했는데 쭉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이 고점, 오보 뉴스가 나온 고점까지 한번 찍어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근처까지 왔다가 지금 이렇게 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더 눌릴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이게 힌트였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그래도 이 근처까지는 한번 와줄 것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디까지 눌릴지 지켜보면서 이제 다음 타겟은 이더리움이 되겠죠. 다음 ETF는 이더리움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 말은 곧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알트코인의 펌핑과 덤핑의 어떤 장난질이 펼쳐질 겁니다. 마치 이제 불장이 시작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까지 비트가 자리를 잡고 기관들 자금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알트 불장은 아직은 아닙니다. 불장인 척 속일 뿐입니다. 마치 저금리의 불장 때처럼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할 거고 펜트하우스에 물리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사파를 해야 된다, 사타 팔았다를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시드를 확보를 좀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예전에 선물 ETF가 승리되었을 때 첫 거래가 11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블랙록의 첫 거래가 20억 달러로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선물 ETF 때보다 더 큰 상승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자, 비트코인이 선물 ETF 승리되면서 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지만 아까처럼 블랙록이나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등 이런 기관들 장외 자금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확률이 높은 거는 이 장내 자금은 알트로 향할 거라는 거죠. 이더리움 계열들이 어제 급상승했던 것처럼 그 기대감이 곧 가격을 만드니까. 근데 지금은 묵혀서 들고 가는 시기가 아니라 아직은 비트코인이 가격의 저항도 있고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시기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ETF 승인은 곧 가격의 가속화를 시작하는 첫 닷을 올린 거거든요. 물론 지금 잡코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쓸모없는 게 거의 99%이긴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는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승인난 거 정리하면서 시드를 확보해 놓고 ETF의 추세가 꺾이면서 기관들 자금이 유입되고 다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때 근본 코인들로 다시 갈아타면 됩니다. 이 흐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탑승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절대 누가 벌었다고 해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좋더라, 누가 이거 추천하더라, 이거 많이 갈 거래, 100% 200% 갈 거래, 이런 것들 추천해서 사면은 결국에는 설거지 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보는 눈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분석을 하고 비교적 덜 얼은 코인을 추천드리는 거니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을 기르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팔도 지금 많이 해보셔야 된다. 사팔을 하는 시기와 안 하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팔을 할 때이다. 그래서 그 분위기와 흐름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화폐의 3요소인 교환의 매개 기능, 가치의 척도 기능, 가치의 저장 기능 등 3가지 미국 정부로부터 가치 저장 기능을 인정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미약하게 출발한 비트코인이 불과 15년 만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강대국인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이것들과 경쟁하는 국면에 들어선 것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이죠. 앞으로 5년, 15년간 이룰 성취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금이 2003년에 ETF 승인되고 나서 줄곧 미친 듯이 상승을 계속 해왔잖아요. 앞으로 이 그림이 비트코인에도 펼쳐지겠죠. 이것보다 더한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고민, 언제 매도해야 되냐,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알트코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선물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현물로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매수할 시기는 아니고 조금 정리가 됐을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기대감이 해소가 되니까 어디로 눈을 돌립니까? 이더리움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승인되자마자 비트코인의 이 도미넌스가 쭉 빠지면서 이더리움으로 몰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더리움 계열 코인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아비트럼이 또 급등을 같이 했었죠. 왜 아비트럼이 많이 올렸냐면 이더리움 출금 옵션이 여러 개 중 ERC20은 너무 비싸고 아비트럼은 그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비트럼이지 않을까. 비교적 낮은 가스비로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비트럼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최신 자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리플이면 리플 검색하셔도 최신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지금 제가
핵심 뉴스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핵심 뉴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고 가셔야 할 뉴스들을 제가 선별해가지고 테넥스 미디어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물론 자주 확인하시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다른 데서 뉴스 찾아보지 마시고 어차피 모든 매체에서 올라오는 뉴스들을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보유하신 모든 코인들 여기서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고, 자, 이어서 이더리움 계열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히 공부하면서 시총이 높은 거 위주로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더리움 ETF가 5월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승인 확률이 또 70%랍니다. 벌써 이런 찌라시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제 생각이지만 이더리움은 조금 셀더 뉴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점점 이제 이더리움 ETF 준비가 막 가속화되면은 많이 오르겠죠, 기대감 때문에. 그랬다가 5월달 뭐 승인 발표는 언제다 이런 시기가 날짜가 나오면 그 전에는 다 팔아야 된다. 아마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ETF 승인 뉴스에 팔아야 되나, 지금 승인이 나오고 나서 뭐 엄청나게 큰 상승력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관들이 거래를 시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선물 ETF 승인이 발표가 났을 때입니다. 발표가 나면서 쌍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흘렀었죠. 근데 이때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세 조작으로 인해서 많이 눌린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선물과 현물 ETF는 구매 방법이 다르다. 현물 ETF는 수요가 많을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선물 ETF가 승인됐을 때보다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뭐 이건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비트코인 ETF의 가장 큰 의미는 수요 증가가 보다 이 미국의 개인 연금이거든요. 이 401k로 편입이 되면은 발생하는 그런 정치적인 힘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 비트코인 ETF의 개인 연금이 상당 부분 유입되는 순간 이런 극단적인 어떤 규제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제 현저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편적인 그림보다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놀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그림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하락장의 시작이었던 거고, 다시 이렇게 돼버리면 뭐 20K 다시 가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물론 차트로 보면 다 끼워 맞출 수 있거든요. 고점은 높아졌지만 하락 다이버전스 형성됐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뭐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절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눌려도 이 정도 눌리고 이 채널 안에서 다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인데 지금 이제 이 채널의 상단을 뚫고 여기서 비비고 있잖아요. 뭐 떨어져도 이 채널의 중앙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만 사실 여기까지도 열려있긴 합니다. 여기가 한 43.5K 정도 되네요. 여기까지 충분히 열려있고, 여길 벗어난다면 여기니까 최하 마지노선은 40K이고 43.5K만 지켜줘도 충분히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잡아가실 분들은 이런 곳에서 떨어졌을 때 잡아보시면 되겠죠. 이게 어디까지 눌릴지, 여기서 저항을 맞고 이런 식으로 눌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눌려서 여기까지 한 41K까지는 떨어질 가능성도 지켜봐야겠죠. 이게 뭐 한 3월 전까지는 이렇게 눌릴 수 있다, 모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시나리오는 무시를 하면 안 되겠죠. 참고하시고, 어쨌든 지금 관망하는 게 좋고, 여기 떨어진다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다. 상승을 해준다면 아마 이 48K에서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 1차 매도, 그리고 더 간다면 이런 곳에서 올 익절해 나가시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자,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면은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76입니다. 초록색 선에 진입을 한 순간이고, 자, 그때 우리는 다 이런 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조금 눌릴 수 있는 구간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눌림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눌림이다 생각하시고, 어디까지 눌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차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눌리는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야 되는 구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된다. 왜? 신이 아닌 이상 이 바닥을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하는 거고, 이 마지막 눌림, 이 구간만 버티면 우리는 이제 이런 환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지금 큰 그림 보면은 우상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그림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지금 이런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대상승장 이런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꺾이지 않는 이상 이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순탄하게 우상향이지만, 자, 우리가 짧게 봤을 때는 이렇게 비극의 시간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인생도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처럼 단기로 봤을 때는 비극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시장을 멀리서 바라보면 결국에는 희극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행복한 고민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